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목동 사과나무학원에서 통합사회 과목을 맡고 있는 나상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명덕 외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고 중에 4대 명문 중 하나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실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자, 이제 통합사회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우리 사과나무 학원에서 고1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를 주도 맡고 있고, 그리고 자이스토리에서 이제 수능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검필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할 때 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통합사회 시험 전문가.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놓지 않고 늘 가르쳐 왔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 문제들은 모두 섭렵했다고 해도 제가 뭐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 왔고 열심히 분석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축적한 통합사회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선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일단 고1 진학을 하면은 맡게 될 주요 과목 체제입니다. 이렇게 6개 과목으로 나뉘어 있고 선택 과목은 사실 무시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 이 주요 6과목을 놓고 봤을 때 외고 특성상 전공어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국수형, 국영수는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통합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 파이 비율을 보세요. 자, 어떻죠? 비율이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6개의 다이아몬드형 학습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균형적인 공부 학습이 필요해요. 국수형에 비해서 이 두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과목이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중학교 때 학습 방법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6개의 과목을 모두 균형적으로 잡으셔야 성공적인 고1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수치로. 자, 일단 대부분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그 점수 위에 단위수가 나와 있어요. 학점이라고 하는데, 이 학점을 보시면은 국수형 6학점이죠. 통합과학도 6학점. 1학년 총 점수가 6학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6이라는 건데, 이 통합사회 6이 절대 뒤처지지 않죠. 그래서 성적표를 받고 나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전공어라는 과목은 제가 이제 맡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전략 첫 번째입니다. 균형 있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명덕 외고 말고 일반 고등학교 있죠. 뭐 명덕고, 명덕여고, 덕원여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23학년도 오랫동안 누적시킨 이제 학생들의 숫자인데,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수강생들이 대폭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사회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뒤늦게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이 과목의 조회수가 가장 낮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면은 국수형이 소외받을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통합사회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과목 중에 하나인데, 조회수가 낮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말은 남들이 기피하거나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내내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은 결국 전체 성적에서 고른 성적표를 받은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지원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우리 명덕 외고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요, 총 이렇게 10개의 중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단원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윤리서부터 자원에 이르기까지
자원 이제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제각각인데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이 이유가 있겠죠. 명덕 외고에서는요, 이 녹색으로 칠한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단원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색깔에 뭘 의미할까요? 자, 일단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보통 지리 파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검은색과 그리고 노란색을 가리켜서 일반사회 파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명덕외고 특성상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지리 파트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얘네 둘은 얘네와 다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딱 봐도 이 헌법과 경제 이 단원이 표시하는 이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명덕외고 통합사회 지리 파트는요, 이렇게 총 4개 단원이 가장 핵심 단원입니다. 교과서 이상의 내용을 물어봐요. 따로 부교재도 있고 학습 프린트도 굉장히 많이 배부될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4개 단원들이 바로 이제 통합사회 이제 단원명인데, 우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2단원은요, 자연지리 파트예요. 그리고 이 3단원 도시와 자, 그다음 끝에 인구와 자원 단원을 여기를 묶어서 인문지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걸 포함해서 뭐라 부르냐면 한국지리라고 부르고 혹은 세계지리라고 부르는 수능 과목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1 과정 동안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고 고2, 고3에 진학을 해서 한국지리 혹은 세계지리와 같은 수능 과목들을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덕외고는요, 1학년 때부터 미리 한국지리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1 수준을 넘어서 고2, 고3 수준까지 가깝게 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한국지리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라고 치면은 고1 때부터 수능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단원으로 소개를 드릴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색깔 표시한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 중요한지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연 파트에서는 쾌펜의 기후 구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도시 파트에서는 도시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 그 다음에 인구 파트에서는 다 중요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지리 파트 대표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일단 뭐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그 2단원 자연 파트에 있었던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여러 개의 기후로 나뉘어지고 그 기후 구분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고1 과정에서 그걸 안 배워요. 그런데 고2, 고3에 진학을 하면은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고1 때부터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고1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고2, 고3 때 출제되는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 풀진 않습니다. 풀진 않고요. 자, 이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연평균 기온, 그 다음에 연 강수량. 그래서 이 기후 구분이 어느 기후 구분에 해당되는지를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도 풀진 않을 건데 역시 문제를 볼게요. 기후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겠죠?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쵸? 따로 학습 프린트로 배부한다든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이 그래프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1번서부터 5번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들을 읽고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강수량이 높고 연평균량의 기온 분포가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어느 기후 구분대인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명덕외고에서 통합사회를 고득점 받는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장난 아니죠? 자, 일단 주로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들은 주로 2학기 때 배우는 이제 그래프들인데 이거를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자, 인구 구조 그래프. 이 그래프를 말씀드리자면은 교과서에는 이 두 개만 나와요. 1960년대, 2015년. 근데 2060년은 교과서에 없지만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겠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도 역시 교과서 끝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에 봤던 수능의 세계지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1 과목에서 끝에 그래프를 잘 공부하시면은 고2, 고3에 진학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연 파트 끝났고 일반 사회 파트를 좀 설명할게요. 자, 일반 사회 파트는 그 자연 파트에 비해서는 뭐랄까 좀 명도외고에서는 좀 비중 조금 작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단원 4개를 뽑았습니다. 윤리 그런 단어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좀 제외를 하고요. 자, 헌법, 경제, 정의, 외교인데 이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원이 굉장히 어렵고 1, 2등급을 나누는 굉장히 핵심 킬러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역사, 말이 어렵죠? 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물어보고요. 자, 우리나라 헌법 조항들도 나와요. 그래서 명덕, 외고가 특히 이 4개 중에서도 헌법 단원을 굉장히 자세하게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덕, 외고가 제가 알기로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단원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친다라는 거. 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제도 중학교 때 배웠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경제, 이거 두말할 거 없죠. 아우, 너무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외교 파트에서는 이렇게 외고답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헌법단원 대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대표적인 명덕 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변별력을 가하기 위해 출제하는 헌법 문제들입니다. 헌법 조항을 그대로 내고요. 다음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밑줄 친 기억에서 피읍 중에 헌법 조문과 동일한 걸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 거는 X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외우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죠. 이거를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서부터 제가 모두 고려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좀 고려를 해 드릴게요. 여기 리을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끊으시고 적부의 심사를 이걸 적부심이라 부르는데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청원이 아니라 청구예요. 한마디로 청원과 청구를 구분할 줄 아니? 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우 너무 지엽적이야. 막 청원에서 청구 글자 한 글자 바꿨네? 외워야겠네? 사회는 왕기 과목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내에서는요. 청원과 청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뭘 청구를 하고 뭘 청원을 할까요? 보통 이 둘은 각자 청구를 청한다라는 행위가 공통되지만은 무엇을 청하는지가 달라요. 청원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권리를 남에게 애원하듯이 부탁하는 걸 청원이라 불러요. 근데 반면 청구는요. 똑같이 청하는데 내 기본권이에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 무기고 내 소유의 기본권인데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을 청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률 행위를 구분할 줄 아니?를 묻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개예요. 헌법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학을 사회학답게 개념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방금 보셨던 외교 파트에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소극적 평화를 하고 뭘 적극적 평화를 하죠? 소극적 평화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애들은 센스가 없는 애들은 뭐 소극적인 평화?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적극적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는 과학에 비해서는 덜 객관적인 건 맞지만요. 사회학도 엄연한 개념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 2등급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평화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소극적인 평화요? 라고 하지 않고 보통 뭐라 하냐면 반대 개념을 이용해요. 적극적 평화가 아닌 거? 근데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보통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1에서 내내 1, 2등급을 점하는 고득점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화 시켜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또 반대 개념을 익히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드릴게요. 남자가 뭐죠?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거나 뭐 남성스러운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을 이용하는 게 사회학을 진짜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헌법재판소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풀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왜 푸냐면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숙지를 하지 않고 먼저 문제를 풀게 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맞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풀게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익혀야 돼요. 이를테면 헌법소원이란 끊으시고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문장이 맞고 틀리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읽고 적어도 헌법소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시키고 두꺼운 통합사회 교재에서도 헌법소원을 위주로 공부를 시키도록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납득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통합사회 고득점 전략학습법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이 없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균형 있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편향된 공부를 하는 순간, 아까 그 성적표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나서 뒤늦게 찾아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균형 있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사회학을 구체화시켜서 공부해라. 방금 그래프 보셨죠? 절대 윤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엄연한 사회과학이고 사회학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개념화시켜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출문제집은 나침반과 같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팁이 바로 이거예요. 기출문제는 나침반과 같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공부하는 건요. 나침반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 부단히 걸으면은 사막을 탈출하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 싸움이에요. 국영수, 사과, 또 전공어까지 공부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학습 시간과 학습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배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만큼은 기출문제를 먼저 선행해서 기출 분석을 하시고 후 개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방금 예로 들었던 그 예를 들어보면 헌법소원심판제도에서 제가 백날 개념 강의를 해도요. 애들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먼저 풀게 하고 이게 기출에 나오고 이걸 너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먼저 납득을 시키고 난 뒤에 개념 학습을 시키면요.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따라서 사회학과 같은 암기력이 굉장히 방대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시간관리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목동 사과나무학원에서 진행하는 중간 기말고사 내신 대비반 수업 이제 커리큘럼인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효율적이니까 제가 여태까지 늘 통합사회를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이게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는 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통합사회를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신다면은 따라하세요. 바로 첫 번째는 학교별 기출문제, 명덕, 외고를 먼저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 밖에 타 학교를 푸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먼저 학교별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중요한 개념을 인지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개념은 제끼고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잡힌 방향, 그러니까 개출 분석을 통해서 잡힌 방향에 따라 학습량과 학습 시간을 조율을 하면서 부단히 걸으시면은 통사 공부 시간이 크게 줄어요. 남들 4시간 걸릴 거를 1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럼 2시간 반이 확보됐네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뭐 하시게요? 국영수 공부하세요. 혹은 통합과학 아니면 전공호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혹은 휴식 시간을 취하시거나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 파이널 직전 대비는 이제 직전 대비 때 제가 하는 거고요.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걸 진행할 시간이 없다 보니 제가 주말마다 무료 특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나시면은 꼭 오셔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전체 커리큘럼은 대부분 이렇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사과나무 학원에 오셔서 저희 커리큘럼 표를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있죠. 겨울방학 특강. 제가 그래서 명덕외고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 개념편을 주로 다루고요. 이제 고등 입시에 필요한 사회 역사 기초, 기본 개념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죠? 화살표. 자, 명덕외고 통합사회반은 제가 이제 다가오는 24년 1월 10일 수요일 10시 반부터 총 8회에 걸쳐서 개강을 합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오시고 제가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당부드린 그 점들을 지키신다면 아마 고1 동안 좀 좋은 통합사회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통합사회 선생님이다 보니 통합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통합사회를 비록 맡고는 있지만 국영수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 특성상 전공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 과목이 절대 주연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명품 주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국영수와 전공어 과목까지 모두 위너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24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음에 꼭 어디서든 저희 사과나무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사회 나상윤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